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지난주 목요일 날 열렸고, 그리고 일주일 넘게 만에 금요일, 오늘 열렸습니다. 녹화 금요일입니다. 근데 폭등했어요. 일단 반도체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12%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3,600선을, 무려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연휴가 지나서 참, 저도 그렇고 연휴 때 일 안 하니까는 참 추석이 정말 고마웠었죠. 그쵸?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 일하고, 금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래봤자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은 또 월요일이고, 그 뒤로는 쉬는 날이 크리스마스 있는 것 같아요.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위로가 된 하루였습니다. 자, 뭐 국내 주식시장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차트 볼까요? 자,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진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드렸던 부분, 추세의 흐름처럼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흠을 잡자면, 오늘 주식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650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165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오른 거는 9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 종목 수는요. 900개가 조금 넘구나. 네, 900개 조금 넘습니다. 차이가 많죠. 이게 뭐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의 레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고급진 말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한국 주식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지금 이제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6천억 원 넘게 했어요.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단 말이죠. 특히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은, 외국인이 단순히,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 보고 계시는데, 단순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 어디 갔지? 외국인 매수 동향이 닫혔나? 뭐 1조네요. 오늘 외국인이 1조 했구나. 코스피에서 어, 많이 샀네요. 네. 이게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엄청 강하거든요. 1420원을 넘었어요. 이건 이제 원화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유로화하고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요인이 발생해서 달러화도 강세 요인이 좀 일부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한국 요인은 아닙니다. 뭐 이제 환율 이거 보고선 좀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나라 한미 무역 협상 관련돼서 있는데, 일단 우리는 통화 스와프 안 되면은 안 한다고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달러가 강했다. 이게 좀, 달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강했다고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 매수가 있었고, 다른 이제 뭐 ASML 아니면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마이크론, 미국의 나스닥의 마이크론, 이제 메모리 업체죠. 거기 주가가 올라와 버리니까 또 거기서는 한국이 1등이잖아요. 메모리 HBM 쪽에서. 그러니까 근로 수급이 막 몰려 들어온 거죠, 한 번에.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왔었어야지 되는데 못 들어왔던 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이렇게 1조씩 오늘도 순매수를 한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 주식시장,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밸류에이션, 한국 주식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밸류에이션도 높다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에서 외국인이나 뭐 이제 전문 투자 집단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의 수급이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달러화가 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이 더 사고 싶어도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죠.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구만전자를 굳히기 들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올랐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선도 또 아니 뭐 그 전부터 계속 추천드리긴 했는데 뭐 최근에 추천드리고선도 거의 뭐 2배가 올랐으니까요. 그 가격에서 그쵸? 오늘 뭐 43만 9천 원 기준이라면 이게 한정된 수급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기타 반도체 종목들 많잖아요. 이쪽으로 수급이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다른 종목에서 수급이 유출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돈이 막 들어와서 다른 데서 이제 유출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가장 그런 주장에 대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급락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뭐 이렇게 하락할 일인가 주가가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뭐 뉴스 특징주 얘기들 나오는 거 이제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뭐 그거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쵸? 아, 차트가 살짝 좀 비꼈네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매출에 영향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낮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참 뭐 오리무중이에요. 휴전이 그쪽은 오히려 확전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죠. 여기서 나토 개입하고 미국 개입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강경하게 또 저항하고 있고 까딱 잘못하다가 미국하고 나토하고 좀 입 맞춰서 러시아 그냥 소멸시켜 버릴까? 우크라이나로 통일시켜 버릴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론 중국이 사실상 중국이 참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그냥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로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 나토도 미국도 뭐 그러면 안 된다. 말로만 할 것 같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푸틴이잖아요. 반칙을 하겠죠. 만약에 궁지에 몰리면은 반칙을 할 겁니다. 푸틴은 100%예요. 그러면은 뭐 중요한 심장 팔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하나 날리겠죠. 런던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시무시한 걸 하나 날릴 수 있어요. 격추시키지 못할 그런 것들을 뭐 핵은 아니지만 핵에 준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뭐 총리의 어떤 뭐 측근을 죽인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공포로서 뭔가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야비한 방법들이거든요. 뭐 이제 방출되기 어려운 독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좀 나토에서 지위가 높은 어떤 누군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살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보다 그게 더 커요. 우선은. 아니 근데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를 떠나서 지금 한국 방사는 당장 어느 어디서 휴전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를 떠나서 최근에 계속 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현대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드론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개발했죠. 우리는 이제 미사일 쏘면은 단순히 미사일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열려서 드론이 나와요. 거기서 뭐 딱 명확하게 드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비행 무체, 무인 비행 무체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격추당하는 걸 교란시키고 또 좌표를 더 정확하게 하고 그런 용도의 그게 이제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 KF-21에도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KF-21이 조정석이 2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정석 2개 있는 현대식 그런 최근에 이제 4세대? 4세대 이후부터는 안 보이는데 의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뒤에서 드론 조종하고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KF-21에서 조종사 2명 타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F-21도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F-35보다 아무튼 경쟁력을 많이 갖췄어요. 뭐 그런 신상 무기들, 최첨단 무기들
지금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엄청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현대 전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춘 무기들이 비교적 저렴하다. 한국산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천궁 3.0 뭐 이런 무기들은 사실상 거의 세계 최강이죠.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전을 겪은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로 전쟁을 하면 우리는 100% 깨진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준비를 해야죠. 현대식 무기로. 그럼 누가 싸게 잘 만드냐, 공급을 하냐, 수월하게 공급도 잘하냐. 독일 전차도 좋아요. 근데 왜 한국 전차가 인기였냐? 독일은 언제 만들어서 언제 납기할지 몰라요. 이미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납기되면은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봤을 때 한국의 방산이 단순히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반도체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되는 거. 지금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해야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방산주가 빠질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면 시간의 신규 단일가 자금이 시장이 또 유입이 종료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의 자금, 새 자금들이 다시 끌어올려지겠죠. 같이 결국에는 뭐 순환매는 핑퐁 칠 수는 있겠지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방산주는 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답이라고 보입니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유상증자를 할지 아니면 무상증자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무상증자를 할 것 같긴 한데, 뭐 무상증자를 감안하고 했을 때 200만 원이라는 주가가 참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수가 4천선을 간다 했을 때 다 올랐죠. 뭐 안 오른 종목이 어디 있어요? 주요 종목들 다 올랐죠. SK 하이닉스 이 시간에도 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요. 자, 우선은 제가 뭐 SK 하이닉스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많이 올랐어도 또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렇게 올라도 주가가 싸요. 마이크론 PER이 지금 20배를 훌쩍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20배를 마이크론이. 근데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잘난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쪽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매출액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내년에 영업이익률은 더 올해 영업이익률은 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럼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의 갭이 있다는 거는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랬었죠. 김치 프리미엄. 이건 피자 프리미엄, 프리미엄. 미국. 햄버거 프리미엄이 더 맞겠구나. 예, 햄버거 프리미엄이에요, 이거. 마이크론이 그렇게 비싼 건.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가 보이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이 끌어내려질 리는 없고 따라 올라가고 넘어서겠죠, 오히려. 그러면은 솔직히 하이닉스의 PER이 30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고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아직 뭐 연이어서 리레이팅이 다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EPS가 많으면은 6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여요. 최대 6만 원까지. 그러니까 채널을 넉넉하게 5만 원에서 6만 원 선을 잡아둘 수 있고, 그렇다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라면 5만 5천 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8배가 안 돼요. PR이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8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PR이.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어요? 3배 더 지금 하이닉스에서 주가가 3배가 더 올라간다 한들 고평가되었다고 비난할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랐어도 탑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 HBM 쪽이라고 보여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러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 정도는 담아두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막 올랐어도 아니 지금 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더 오를 게 문제죠. 만약에 이게 지수가 4천선을 넘어서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없다면은 진짜 뭐 그런 류의 종목들이 없다면 정말 환장하는 노릇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이런 거는 진짜 잘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앞서 보셨던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올랐어도 싸요. 한국 방산은 한참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의 방산하고 달라요. 한국 방산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처지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수주가 쉽지 않죠. 전투기잖아요. 800억 하는 전투기를 몇십 대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선뜻 잘 나서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점에 싹 바뀌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한국의 방산주들도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지금 테마 쪽 접근을 할 땐 이제 우리가 짧게 볼 게 아니고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 쪽. 그러면 긴 관점에서 테마를 접근한다면 누가 좋을까?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이 여기서 구분되어야지 되는 게 휴머노이드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돼야지 돼요. 지금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 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그냥 단순 AI. 근데 이후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또 테슬라에서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이죠 그 분야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휴머노이드가 집에 약간 초기에는 부의 상징적인 걸 것 같아요. 부의 상징적인 것들. 뭐 리모컨 찾아와라 리모컨 찾아올 거고 설거지 좀 해놔라 설거지 할 거고 심심한데 나랑 바둑한 게임 같이 두자 바둑판 가져와서 같이 바둑 둘 거고 뭐 비싸겠죠 처음에는. 뭐 그 정도 되려면은 한 뭐 1, 2억 되겠죠. 저는 근데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인건비도 너무 비싸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또 리스 개념.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 서울 시내에서 1, 2억 하는 차들 그냥 쉽게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입차 말고 국산차도 4, 5천 하는 게 일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성이 휴머노이드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만큼이나 AI도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은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 이게 진짜 로봇이 된다면은 뭐 먼저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에 그런 로봇이 있으면은 사람 한 2명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단순 그냥 사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랑 접목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주식시장의 상황인데 이거 나 보고서가 필요한데 정리해서 보고서 출력해서 내 책상에 갖다 놔줘. 사무 보조 역할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 3명이 할 일을 로봇 한 대가 다 할 수 있을 건데 거기다 추가로 사무보조뿐만 아니고 뭐 나중에 밤에 청소부터 해서 그러면은 청소 경비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비용이 다 다운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사람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거 뭐야 최저임금을 감안했을 때요. 연봉 3천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명이면은 그게 1년이면은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로봇 한 대에 인력하면은 그래서 10년을 쓴다고 치자고요. 그럼 훨씬 남는 장사예요. 안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로보티즈도 이족 보행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 플랫폼 거기다가 액츄레이터 어, 이런 분야들이 사실 인기거든요 지금. 그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레인보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레인보우도 주가가 다시 지금 뛰기 시작했어요. 추세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단순 단기 테마가 아니고 투자로서 본다면은
단연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저력이 있는지가 필요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장기 투자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속들, 부속 중에서도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센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납품이 된단 말이죠. 그런 쪽들도 잘 봐야지 되고요. 센서 뭐 그런 부분 쪽에서 하이젠, RNM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레벨업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포함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 밖에 뭐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그건 따져보세요. 실제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한다 안 한다는 보세요. 이게 뭐 그 기술을 생산을 하는 거더라도 무형의 기술을 생산을 한다도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로봇주인데 그냥 청소기만 만들어. 로봇 청소기만 만들어. 이런 데는 잘라요. 이해되시죠? 어떤 종목을 담아둬야지 될지. 테마지만 단기성 매매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지 될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새롭게 그동안 반도체 방산주는 누누이 추천드렸는데 오늘 또 추천이에요. 시장이 많이 올라도 얘네 때문에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얘네 안 들고 있으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진짜 필요하다. 기회가 되는 대로 방산주하고 반도체주는 사자. 반도체도 뭐 다른 장비주들도 있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범위에서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주. 저는 휴머노이드는 정말 너무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상용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한다면 이 로봇에만 단순히 꺼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 휴머노이드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이제 단기성으로 흘려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여유가 저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비싸잖아요. 그거 말고 좀 여유 있는 가격적에서 여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여요. 요즘 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사도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